네, 이번 주 마지막 장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흐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지금 지수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섹터와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그 부분부터 알아볼게요. 반도체부터 체크합니다. 삼성전자 어제 갑자기 후반부에 외국인 순매수가 대량으로 발생을 했고요. 기관도 함께 동참을 하면서 거의 어제 오후 동안 삼성전자에 거의 1조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지수가 더 가려면 삼성전자가 당연히 더 가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계속 뭐 실적에 대한 불안감,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어요.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소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외국인 순매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어제 들어왔던 것들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관세 협정이 일단 좀 체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이제 상당 부분 생산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이 어느 정도 불확실성들이 일단 해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수급들이 일단 좀 들어왔다라고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는 베트남에서의 관세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HBM 부분 쪽에서 이제 과연 이제 엔비디아로 납품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결국 적자폭을 얼마나 줄였냐 혹은 흑자로까지 올라갔느냐라는 것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같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들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흐름들은 다음 주 움직임들까지 좀 체크를 해봐야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들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것들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주가가 작년 하반기 때 아주 안 좋았었던 이유는 HBM은 일단 조금 지쳐졌다는 거를 이제 두 번째로 놓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레거시, 소위 얘기하는 범용 반도체 쪽에서의 시황들이 상당 부분 악화가 되었던 것들이 작년의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던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기에 대한 모습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년 하반기에 있었던 주가 업황에 대한 모습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파운드리가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HBM에서 여전히 조금 나쁜 상황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좀 잘못돼서 이제 많이 하락으로 갈 가능성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탄력도는 좀 떨어질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방 경직성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가장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좀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뭐 모건 스탠리나 JP모건이 제시한 7만 원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시기적으로? 사실 저는 다음 주 실적만 이제 파운드리 쪽 부분에서의 실적들만 어느 정도 맞춰준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적자폭들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 모습들만 나오면 삼성전자가 이제 관심 포인트가 3개였었거든요. 레거시 쪽 이건 아주 좋은 상태고요. 네. HBM 아직까지 물음표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납품처들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파운드리 적자 이것들만 해소되면 기업에서 찍히고 있는 영업이 당기순이익에 대한 숫자 자체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 수치만 제대로 찍힌다라고 하면은 뭐 사실 제 바람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번 달에도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숫자가 안 나와버리면 다시 한번 6만 원권에서의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다시 한번 재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장님의 답변을 좀 듣다 보니까 그러면 하이닉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도 같이 궁금해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반비례로 가고 있잖아요. 네. 오늘도 11선까지 좀 이탈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걱정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8만 원, 37만 원 이런 목표 주가가 나왔는데 그럼 하이닉스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삼성 하루 데일리 움직임을 보면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약간 엇박이 나는 것 같기는 네. 합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면 삼성전자도 올라왔고 하이닉스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하이닉스 폭이 훨씬 더 강하긴 합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올라오는 배경들은 AI 반도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미국 시장에서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AI 관련돼 있는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소위 얘기한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은 상당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왜 이럴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국내 증시가 너무 많이 강하게 빠르게 올라왔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3,100포인트 선에서의 좀 공방들이 일어나면서 이 3,100포인트가
심리적 저항선들 역할들을 하면서 수급들이 조금 주저하게 만드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한 흐름들은 이 AI에 대한 트렌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하이닉스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수 자체에 대한 레벨 다운까지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여기 구간들에서 가장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지수와 함께 같이 어차피 하이닉스 아니면 딴 데서도 크게 이제 기회가 없다 이런 측면들로 생각을 해보면 하이닉스 쪽이 그래도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하이닉스에서 매매를 해서 계속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모멘텀도 모멘텀 플레이지만 지금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실 두 종목이 올라가면 지수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실적적인 모멘텀이 좀 훼손된다면 지수 레벨업도 좀 다운될 수 있다. 하이닉스가 살짝 꺾인다면 그만큼 주도주 하나가 이탈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지수 자체가 한번 살짝 낮춰졌다 갈 수는 있겠죠. 사실 지금 지수 자체가 3,100포인트 선에서 계속 공방들이 지금 현재 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살짝 한번 밀렸다 간다고 하더라도 지수가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여지를 좀 줄 수는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본다고 치면 조금 낮은 가능성 정도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 가능성이 온다고 하더라도 지수 자체는 크게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 테마주 안에서 이제 유리개판이 오늘 그래도 그나마 살아남습니다. 인텔이 유리개판 사업을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 유리개판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받아갈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유리개판에 오늘 뭐 단발성 이슈인가요? 일단 조금 공격적인 얘기가 될 수는 있는데 인텔이 유리기판을 철수하건 말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지금 제일 가장 빠르게 양산화 과정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들이 국내 기업들이죠. 특히나 이제 SKC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인텔에서 일단 좀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잠재 경쟁자 하나가 탈락이 됐다라는 측면들에서 본다라고 하고 그리고 유리기판들을 외부에 수여를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업계의 리딩 위치에 있는 나중에 양산을 잘 해내갈 기업들이 될 거기 때문에 호재성 요인들은 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이슈가 대세를 거스르냐 그렇진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리기판을 나쁘게 본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이슈 자체가 이 유리기판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들은 뭐 단발성 이슈에 될 거고 결국은 괜찮은 흐름들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그럼 정리해 볼까요? 지금 시장 조정받잖아요. 반도체 사야 된다 아니다. 반도체는 시장이 올라가도 사야 되고요. 네. 조정받아도 사야 된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중에 1등은요? 일단 하이닉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내가 리스크 플레이보다는 조금 안정적인 플레이를 좋아해. 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열어보시죠. 다음 알고리즘을 저희 정책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정책주 안에서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많은 정책주 안에서 지금 제일 핫한 상법 개정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상법 개정 때문에 지금 뒤늦게 좀 주가 출발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한국전력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은 많이 올라왔고요. 가스공사는 지금 이번 주 후반부터 좀 주가 달리고 있죠. 네. 이들 종목은 시선을 어찌 가져가야 합니까? 왜 뒤늦게 오르는 걸까요? 일단 시장들이 돈이 항상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제 좋은 종목들도 묻혀있다 빚을 보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은 이 상법 개정이라는 이슈를 떼놓고 한번 좀 살펴보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좋은 소위 얘기는 재무적 투자의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전력을 한번 좀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현재 ROE가 17%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PBR은 0.5배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흔히들 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ROE가 한 자릿수면 PBR이 1배를 맥스치로 놓고 가치 투자적 관점에서는 1배를 이제 맥스치로 놓고 보시는 것들이 좋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ROE가 두 자리로 가기 시작을 하면 PBR이 1배를 넘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한국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ROE가 17%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PBR이 0.5배 정도 수준이더라. 이걸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환산을 해버리면은 업사이드가 2배에서 3배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동안에 주가가 전기요금들을 마음대로 못 올리면서 주가가 실적과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모습들이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전기요금도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들이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가스공사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시점 기준 ROE가 10%고 나중에 이제 포워드 개념들로 들어가면 7% 내고 있는데 PBR이 0.5배 미만입니다. 소위 얘기하는 가치적 투자 관점에서도 충분히 지금 여지가 있는 상태고 그것들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상법 개정이 제공을 했다. 주가의 땔감을 제공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한 이슈가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 머릿속에 좀 잊혀진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넣어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한국전력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상법 개정을 떼놓고 보더라도 매력적인 종목들이다 말씀 주셨고요. 그럼 지주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한화라든지 LS, HD현대 최근에 많이 올랐던 지주사 종목들 추세 이탈이라고 봐야 돼요. 오늘의 흐름은요? 사실 요것들은 조금 한국전력공사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던 수익적인,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재무적 기반에서의 모멘텀들이 일단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주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주사들이 이제 저평가가 됐던 이유들은 뭐 밑에 갖고 있던 자회사들이 다 이제 그 지분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처럼 일단 좀 보이는 것인데요. 이것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줄지는 이번 상법 개정 이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실제 지분 가치를 인정을 해줄까에 대해서는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것들을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인정을 해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물음표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인정을 해주는 범위까지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라도 워낙 이제 좀 그 소위 얘기하는 숫자적 관점들에서 봤을 때는 저평가 국면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게 많이 남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시장에서 재평가를 해주는지 한번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섣부르게 접근할 자리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슈를 확인하면서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이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지주사다. 이슈적인 체크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AI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정책 계속 밀어주는 건 알겠어요. 투자 예산도 지금 100조 막 투입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주가는 사실 지지부진합니다. 네카오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생각보다 지금 탄력을 못 받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시선은 지금이라도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모멘텀이 끝났다고 봐야 합니까? 저는 사실 AI는 하드웨어 쪽을 좀 보시는 게 좀 좋다라는 생각들이 좀 소프트웨어보다는요? 듭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로 해서 네카오가 일단 좀 올라왔죠. 올라왔던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이제 대통령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들 좀 현실화하는 과정들이 좀 있고 거기에 이제 AI 수석으로 이제 관련 기업인들을 이제 좀 임명을 하면서부터 이제 나타난 모습들이긴 한데 이것들이 만약 이제 현실화돼서 기업의 실적들로 꽂히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라는 것들을 일단 생각할 필요성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장밋빛 전망들로만 다 이루어질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AI 주요 테마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에 좀 있지 않나 싶어서 미국 쪽을 거래하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한국형 AI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것들의 관점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때문에 이것들은 진짜로 이것들이 현실화되는지 우리 눈으로 좀 확인을 하면서 접근을 해보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 쪽으로 보는 게 맞다. AI는 그렇게 판단해 주셨고, 자, 신재생은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 탈플라스틱 이런 친환경 정책이 계속 뉴스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쪽은 특히 지금 금리 인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섹터기도 하고요. 고용지표 때문에 7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고 하긴 하는데 사실 주가는 그렇게 조정이 세다라고 또 보이진 않거든요. 신재생은 저희가 희망을 품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는 잠깐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시장의 이슈가 먹히고 있을 때는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집권하고 계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많이 포커싱이 좀 되어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쏟아져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과연 좀 현실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관건인데 일단 최소한 주가의 흐름들은 그걸 좀 상당히 좀 믿고 있는 부분들이 되고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와는 다르게
바로바로 현실화되고 있고 그것들이 실적으로 좀 이미 좀 잡히고 있었던 기업들이 상당 부분 포진해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도 계속된 트레이딩 기회들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딩이 가장 접근 가능한 종목도 있을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쪽에서도 일단 조금 비중들이 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 태양광 쪽에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들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의 기준점들은 우리나라에 국한되어 있다기보다는 미국 쪽의 전력 혹은 그리고 거기에서의 실적들이 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 관련 이야기들 알아봤고요. 저희 철강 한번 볼까요? 철강이 어제부터 좀 핫한데요. 오늘도 외국인 순매수 1등이 바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는 소식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을 받고 있고, 반덤핑 제소도 좀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렇죠? 네. 이유가 있습니까? 더 갈 겁니까? 이제부터는 좀 터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방금 앵커님께서 네. 말씀해 주셨지만 반덤핑 관세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사실 올해 초에 이제 현대제철이 먼저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뭐 후판, 열연강판 이런 것들이 너무 싸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WTO에 제소를 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반덤핑을 일단 좀 하는 모습들, 반덤핑 관세를 이제 부과하는 모습들이 일단 좀 나타났습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내 철강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좀 경쟁력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국 내에서도 7월 2일 1일인지 7월인지 잠깐 날짜가 헷갈리는데 시진핑 주석 주재 하에서 이제 회의가 이제 하나 좀 열렸었거든요. 그 회의에서 했던 내용들이 뭐였냐면 지금 현재 공급 과잉이 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공급 과잉이 지금 좀 되고 있는 산업이 무엇이냐라고 따져보면 철강 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의 철강 산업들 자체들이 일단 조금씩 줄여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결국 공급 과잉으로서 철강 가격들을 좀 많이 떨어뜨렸었던 요인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에 대한 경쟁력들 역시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철강주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이 턴어라운드 이야기는 어제부터 긍정적으로 계속 좀 들려오네요. 그 6월 달에 사실 주도 업종들이랑 지금 7월 달에 올라오는 소외 업종들 간의 수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교차를 하고 있거든요. 소외 업종이 치고 올라가요. LG화학, 철강,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다 포함해서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기대 수익이 높다고 봤을 때 지금 7월 달에는 소외 업종을 담아야 하는 게 맞는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만 놓고 기준을 얘기해 보면 기존의 소액 주도주라고 쓰는 것들이 소액에는 조방원 그리고 맞아요. 이제 SK 하이닉스 이 종목들이 되겠죠. 이 종목들을 지금 아직까지는 선 긋고 이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도주들이라는 것들이 사실상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까지 지수를 끌고 올랐던 건 조방원 플러스 하이닉스 플러스 뭐 금융주 이렇게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들이 지금 쉬기 시작을 하고 다른 종목들이 잠깐 올라와 주고는 있습니다만 이 종목들이 쉬니까 지수를 못 끌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들이 되고 있거든요. 한 달 뒤에는 다시 이쪽 최근에 올라오는 신흥 주도주들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도주란 것들이 평소에 잘 바뀌지 않는 패턴들이란 걸 볼 때 지금 현재는 기존 주도주들을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고 깨지면 팔고 이러면서 지금 기존 주도주에 다시 살아날 것에 배팅하는 것들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손절이 계속되다 이쪽이 올라온다 치면은 여기서의 손실들은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때 가서 옮겨가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주도주들이 아주 쉽게 바뀌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도주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들이 저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가야 지수가 더 간다. 그리고 주도주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럼 저희 마지막 키워드 조선방산하고 연결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기존의 주도 섹터였던 조선방산이 최근 들어 좀 많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도주로서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조선은 숫자로만 보면 오늘 좀 숫자로 보면 어떻다는 얘기 좀 많이 드리게 되는데 숫자로만 보면 사실 전 개인적으로 매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요? 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워낙 많이 일단 수주를 많이 받아놨었거든요. 그리고 이 수주를 많이 받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미래 일감들을 다 높은 가격에 확보를 해놓는다는 것들이 의미가 있었는데 이 조선산업이라는 것들 자체가 도크를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주량이 떨어지는 이유도 지금
지금 한 3년치 노크가 다 차 있고 그다음부터 건조가 들어가서 또한 작은 배들은 1년, 좀 큰 배들은 2, 3년 걸린다 치면 5, 6년 뒤에 배들이 지금 현재 수주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수주량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실적을 가지고 이 조선주를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현재 주가 대비 상당히 좀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주 그리고 방산주까지도 매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을 하냐면은 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첫 번째 시장의 트렌드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들이고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들이 지금 현재 미국의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흘러가고 있는데 거기에서의 지금 가장 좀 섹터에 맞는 흐름들입니다. 주가라는 것들이 이 정도면 비싼데라고 해서 떨어지면 참 좋은데 주가라는 것들이 보통 그렇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때문에 비싼 주식이 더 비싸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태고 우린 그것들을 많이 봐왔었죠. 그리고 그동안 이 주식들이 지수를 끌고 올랐다라고 하면은 장기 투자를 무조건 할 거야라는 생각들은 버리고요. 지금 현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건데 이 종목들을 일단은 선긋고 대응한다. 선긋고 대응해서 나중에 그 수익률을 담보로 투자를 한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재무적으로 별로 매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여전히 제일 1순위에 놓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 방산에 대해서 거의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 주셨는데 글로벌 트렌드에서 이 산업군들을 제외를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유한타증권 스마트 채널팀 김동공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